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독일 경제가 잘 나갔었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라인강의 기적,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잘 나가다가 1990년에 통일을 해요. 동독, 서독 아시죠? 장벽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또 안 좋아집니다. 그런 걸 일명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실업 저성장, 이게 이제 고질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져서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병자, sickman of Europe이라고 하죠. sickman, 아픈 사람라고 불렸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2010년, 10년 정도 지나서 이코노믹 슈퍼스타, 경제로 슈퍼스타로 재탄생합니다. 이랬던 독일, 벤츠의 나라 독일, 요즘 심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럽의 아픈 병자가 된 독일, 어쩌다 이렇게 됐노? 자, 왜 이렇게 나쁜 상황으로 빠졌을까요? 통일 이후에 다시 경제를 부흥시킬 때 결정적으로 독일에게 도움을 준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러시아에서 값싼 에너지, 천연가스하고 원유인데요, 수입을 해요. 특히 천연가스는 가스 상태로 독일한테 운반할 수 있는 가스관이 있었죠. 가격도 낮게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겠죠? 뭐 자동차든 철강도 여기 센데 그런 것도 이제 잘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갖다가 팝니다. 에너지도 뭐 싸게 러시아에서 사고, 그리고 중국에 많은 물량을 갖다 팔 수 있으니까. 외교적으로는 친중 정책을 계속 구가를 한 거죠. 이랬던 것이 오히려 안 좋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인데, 현재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말입니다. 올해 지금 여러분들 표를 보고 계시는데, 세계 경제 10대 강국 중 유일하게 맨 밑에 꼴찌를 보세요. 독일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 세계 경제 성장률 평균이 2.8%인데 그게 훨씬 미치지 못하죠. 생산과 소비 모두 나빠졌어요. 그래서 내년 전망도 1.3%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주요국 대비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거의 제일로 안 좋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첫 번째, 너무 높아진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입니다. 2006년 이후 7년간 독일의 최대 교육국은 어디다? 중국이었다. 이제 중국이 많이 사주지 못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에너지 이외의 원자재도 중국에서 대부분 조달했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7.7%, 무역 규모는 3천억 유로에 달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성화 여부가 독일의 그 목숨줄을 쥐고 있다. 지금 현재는 독일의 산업 구조상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더 안 좋아진 것은 말입니다. 독일 대중국 수입 규모가 전년보다 36.5% 급증했어요. 지난해. 그런데 대중국 수출은 3.7%밖에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국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 자급자족에 총력을 기울였었는데 독일은 아니랬다라는 거죠. 중국이 독일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중국은 독일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차이나 쇼크가 된 거죠. 기대에서 쇼크로. 두 번째는 러시아 에너지인데,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서방, 즉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나토 중심으로 뭘 어떻게 했죠?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했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그래가지고 싸게 천연가스를 공급해줬던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가동 중단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서 보고 계시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독일은 말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의 55%, 석유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의존해 왔었어요.
천연가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파이프라인을 딱 끊어버리니까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독일은 어떻다?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이다. 제조업에서 자동차, 금속, 유리, 비료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데 이 모두가 에너지로 뭘 사용한다?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화학업체가 하나 있죠, 독일에. 아야포니크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사장이 이랬어요. 공장 가동에 필요했던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됐는데 그것이 독일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했다. 시샘말로 러시아 값싼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돼서 독일 아작났다 이런 뜻이에요. 독일 아작났다. 자, 세 번째 기본적인 제조업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뭐 BMW,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그런 게 다 독일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이 뭐에 집착했다? 휘발유로 가는 거, 경유로 가는 거 이런 걸 내연기관차로 하는데 전기차로의 전환에 뒤처졌다라는 거죠. 작년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봤더니 테슬라 1등, BYD, 비아드 중국 2등, 중국 상하이차가 세계 3등 차지했어요. 1, 2, 3등에 독일 차는 없죠. 독일에서 매년 열리는 모토쇼 유명합니다. 그게 일명 IAA 모빌리티 올해 열렸으니까 2023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죠. BYD 거기 참가한 이모님 이런 말을 합니다. 137년 전 자동차 역사가 시작된 독일 모토쇼 IA에서 BYD가 처음 선보이게 돼서 영광이다. 그러면서 BYD는 차를 만든 지 20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지난해 신에너지 차량 186대를 팔아서 세계 1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듣고 있는 폭스바겐, BMW, 벤츠는 어땠을까요? 그거를 지금 바로 뒤집을 수도 없다라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참 웃긴 일이 또 벌어졌죠. 나치 후에 가까운 극우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정당이 있어요. 정당 이름이 AfD, 대안당, 독일 대안당이라고 하는데 최근 21%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1등하고도 지지율이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대안당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언론에 떠들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베를린 근처에 매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뭐를? 전기차를. 그게 유럽에서 제일 큰 공장인데 그것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를 완전히 말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똑같죠.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아무리 이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층. 그리고 얼마 못 버는 서민층. 이 사람들 기운 뭐 맥빠지게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23%가 넘어가는 인구 고령화. 이게 다 엎치고 덮치는 지금 현재의 독일의 상황이라는 거죠. 인생사 세옹지마, 그 다음에 화모심이라고 아시죠? 열흘 넘게 그 빨갛고 아름다운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도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독일 정부 큰일 났죠. 산업계 큰일 났죠. 대안을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해요. 엄청난 여러 종류의 반도체, 특히 차량에 특화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7조 투자하겠다. 이거 하겠다예요. 그다음에 중국 때문에 살았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파트너이자 경쟁자. 이걸 갖다가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디리스크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개념적으로 변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독일을 바로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이 갑니다. 이런 속에서 말입니다. 독일이 주는 시사점을 좀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 독일처럼 높고 대중국 무역 의존도 독일 이상으로 높고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매우 유사하고 인구 고령화 속도 OECD 1등 독일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올해 경제 성장률 독일 마이너스 0.3%로 안 좋았죠. IMF였지만 그렇게 발표할 때 미국은 일본은 프랑스는 다 6월 전망할 때보다 높였어요. 근데 우리는 높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국제 기구에서도 봐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의존도 금액상요
40% 넘고 수입 의존도 43% 넘는데 그 합치면 84.6이요. 우리는 수출 수입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경제 성장이고 자시고 완전히 없는 나라요.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독일하고 똑같이 중국에 목매어 있다라는 거지. 수입 수출을 어쨌거나 성장시키면서 많이 해야 돼. 그거 바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제조업 생산 능력 지수라고 있어요. 이 능력이 상반기 때 감소를 했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2년 연속 감소하는 거여서 1972년, 5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한 게 있어요. 수출입 동향, 즉 9월 달치, 지난 달치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 수출은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9월보다 줄었어. 4.4%. 근데 그 감소율이 올 들어 가장 낮아. 일평균 수출은 26억 달러라고 해요. 이건 또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이야. 반도체 특히 좋았고, 제약바이오 좋았고, 그 일반기, 선박, 철강 뭐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계속 늘었다라는 거지. 제가 더 유심 있게 봤던 거는 석유화학 제품 아주 안 좋았었는데 작년 9월보다 마이너스 7% 수준으로 감소는 했으나 이 감소한 숫자, 그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중국 수출 중요한데 지난달에 110억 달러라고 했는데 2개월 연속 1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고 올 3월 이후 6개월 연속 좋아졌다. 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무역 수지가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 규모인 37억 달러를 보였고 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보였다. 환율 안정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죠.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1998년 IMF 구제금융 시절,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로부터 몇 년 안 돼서 남유럽발 재정위기까지 우리는 극복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노력,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 세계 1등이죠. 2차 전지 3원계 세계 1등이죠. 제약, 바이오, 위탁, 생산, CMO 세계 1등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난리난 K 컨텐츠, 그에 따른 라면 등 우리나라 K푸드의 성장성, 이게 모두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진 글로벌 산업 내 위상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대중국 의존도를 벗어난 수출국의 다원화 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진 독일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른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생활과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의 용사부였습니다. 따부.